이번 시험 잘 보셨습니까? 28회 시험의 특징을 보면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유형 그리고 비율 역시 똑같이 유지되어서 왔습니다. 재무에게 32문제, 원가에게 8문제, 이런 전반적인 비율, 그리고 이론이 차지하는 비율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만 파트가 출제됨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파트의 문제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험 전략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게 일단은 우선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자산 파트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그럼 자산에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자산에서만 일정한 문제를 맞추고 나머지는 안 할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이 원가 회계가 전반적으로 평이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원가 회계 시간을 좀 할애하면서 투자했던 분들의 회계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계 원리를 다시 학습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원가 회계를 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가 회계는 재무 회계보다 훨씬 편해요. 간단해요. 단 너도 나도 거기에 시간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두렵고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자, 이번 시험 문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이번 시험 문제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평이했습니다. 아주 쉬웠죠. 그러다 보니까 멘탈 관리하기에 좋았던 스타일입니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실질적인 계정 과목이 만들어지면 이걸 회계상 거래입니다. 근데 계정 과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라고 한다면 거래라고 볼 수 없죠. 좀 더 쉽게 들어가면 뭔가 움직이면 돼요. 돈이 움직이는지 상품이 움직이든지 움직이면 거래입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티거까지 보면 계약을 했다는 말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내용을 잘 봐요. 기업과 니어는 계약을 했을 뿐이지 돈이 움직이질 않았죠. 가령 기업 같은 경우요, 채용을 하고 급여 5,000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건 거래죠. 그런 단지 책정만 했으니까 거래가 아닌 거죠. 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하기로 하고라고 했죠. 근데 디귿을 보시면 계약하고 보증금 3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거래겠죠. 리얼도 봅니다. 상품 2만 원을 판매했답니다. 그 뒤에 현금이 들어오든 외상이 들어오든 상관이 없죠. 따라서 디귿 리얼이 정답 5번 됩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보세요. 한정 의견이랍니다. 한정 의견에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데, 그렇죠, 전반적이지 않다.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답니다. 그리고 디귿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한정 의견이죠. 기억, 디귿.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1번, 2번 문제는 아주 평이했던 스타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3번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만 잘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한국은 기중에 소모품 1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태여 분개를 한다면 차변에 소모품, 대변에는 뭐 현금이 되든 외상이 되면 되겠죠. 근데 그 의미가 없어요. 주어진 내용을 잘 보세요. 수정 전 시산표상에 소모품 잔액이 12만 원이 있다는 요 내용하고, 두 번째, 기말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9만 원이라는 이 둘을 잘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한 번 더요. 수정 전 시산표상에 소모품 잔액이 12만 원이 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소모품에 대한 처리는 두 가지죠. 자산으로 하든 비용으로 하든. 그러면 12만 원이 있는데 기말 현재 남아있는 소모품이 9만 원이다. 그럼 이 9만 원은 기말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남아있는 소모품이 9만 원이래요. 그럼 9만 원하고 12만 원의 차이 나는 금액이 3만 원이죠. 이 3만 원은 뭘 의미할까요?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용했다는 말이니까 이제 소모품 B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차변에는 소모품 B 3만 원. 그럼 대변에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니까 소모품 3만 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됩니다.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장부 마감 시 원장 기입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집합손익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손익은 수익과 비용을 모두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수익은 대변 쪽에, 비용은 차변 쪽에. 그런데 이 둘을 비교했더니 수익이 더 크더랍니다. 그럼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럼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마감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집합 계정을 집합 손익을 차변으로, 대변에는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결론은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당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집합 손익 원장 차변에, 그러니까 차변에다가 집합 손익을 쓰고 대변에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한다, 마감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1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주어진 자료를 해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주어진 자료 해석을 한번 잘 해보세요. 먼저 X 1년도에 지급한 보험료가 18,000원이다. 보험료가 18,000원 지급이 되었답니다. 자, 그 다음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선급 보험료는 자산이죠. 그러면 거기 X 1년 초 6,000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X 1년 초 6,000원이라는 말은 정기에, 정기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죠. 0년이겠죠. X 0년도에 돈을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급했으니까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언제 인식한다? X 1년도에. 그럼 6,000원만큼 어떻게 하면 되죠? 플러스. 자, 그 다음 X 1년 말 4,000원을 보세요. 선급보험료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차기에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X 1년도에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18,000원 더하기 6,000원 마이너스 4,000원. 자, 그렇게 하면 답은 2만원 나오겠죠. 정답은 2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가봅니다. 6번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5번 표현을 잘 보세요. 보고기업의 과거 재무 성과와 그 경영진이 수탁 책임을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안답니다.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미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7번 문제로 가볼까요? 7번 문제를 보니까 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이랍니다.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해서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죠. 정시 비리. 자, 먼저 그게 뭐죠? 검정 가능성. 시가 뭐습니까? 얘는 적시성. 보기를 든 적시성은 없습니다.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그러면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티귿, 리얼, 미음. 정답은 5번 됩니다.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아주 우리가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봤던 표현이죠.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렇다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한다라고 많이 하죠. 자, 따라서 충족하지 않았답니다. 그렇다면 준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 5번 됩니다. 9번 문제로 갑니다. 9번 문제는 계정 과목과 관련된 문제인데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자, 이 부분은 특히나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죠.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는 유동이 아니죠. 비유동입니다. 비유동 부채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10번 문제 가볼까요? 자, 10번 문제. 자, 우리 10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간이 조금 필요한데, 자, 10번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자리를 조금 잡아서, 자, 시작해 봅니다. 소매제고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서에서는 원칙상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죠?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원가 정보와 매가 정보. 자, 원가를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기초재고자산은 9만원, 단기 매입이 63만원. 그리고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회계 문제의 99.9%는 출제자가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미갈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한국의 X1년 이걸 먼저 보지 마시고요. 제일 뒤로 가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먼저 빨리 보세요. 그럼 일단 문제를 접근하는 데 편합니다. 문제가 X1년 기말 재고 요거 구하라는 얘기죠. 자, 가봅니다. 이제 매가입니다. 매가 기초는 10만원, 단기 매입이 90, 매출이 80. 자, 정보 다 끝났죠. 그럼 기말은 20 되겠네요. 차변의 합계가 100이니까 대변도 100이 돼야 되니까 20. 소매제고법의 논리는 이런 거죠. 소매제고법이라는 말은 매가의 기말재고를 이용해서 원가의 기말재고를 구한다. 그래서 원가의 기말재고가 나오면 매출원가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기말재고 구하라고 하든지 매출원가 구하라고 하든지요. 그러면 필요한 게 원가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편한 게 그냥 가중평균 소매제고법이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문제를 출제한 거죠. 자, 그러면 매가 제목도 잘 보세요. 원가율이죠.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목이 원가율이니까 알고 싶은 게 원가겠죠. 그러니까 원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요거 합쳐보세요. 원가 합치면 72만원. 매가 합치니까 100만원이죠. 100만원 분의 72만원 되니까 요게 72%가 되겠죠.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72% 눌러보세요. 20만원 곱하기 0.72를 눌러보면 14만 4천원. 그러면 정답은 2번 됩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동안은 또 출제가 안 되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항상 강조했던 늘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늘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번엔 조금 패턴을 바꾸었죠. 이번에는 매출원가 구하라, 기말재고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매출 총이익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뭘 구해야 됩니까? 매출액을 구해야 되겠죠.
매출액을 구하고 여기다가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그게 답인 거죠. 자, 그럼 매출액을 구하려면 여기서 매출을 찾아보세요. 6월 1일 날 매출했다, 그죠? 몇 단위를 매출한 겁니까? 200단위인데 단위당 100원에 매출했답니다. 이 둘을 곱해보세요. 200 곱하기 100 그러면 2만원 나옵니다. 또 매출을 요때 했네요. 100단위를 단위당 120원 그러니까 12,000원. 요 둘을 합친 게 매출액이네요. 합치니까 32,000원이다, 그죠? 그럼 매출액이 32,000원입니다. 그럼 매출원가 구하면 되겠죠. 그럼 매출원가를 우리가 늘 했던 그 패턴으로 하면 되는데 주어진 문제가 지금 선입선출법이랍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매출 수량이 몇 개입니까? 300이죠. 그럼 차례대로 300개를 팔면 되겠죠. 첫 번째 100 곱하기 50 150 곱하기 60 그럼 지금 250개를 팔았으니까 이제 50개만 더 팔면 되는 거죠. 여기서 50개가 나가겠네요. 요 50개는 얼마짜리라고요? 65원짜리. 자, 그럼 이제 계산기 한번 눌러봅시다. 100원 곱하기 50 하니까 이게 5,000원. 다음에 이게 9,000원. 50 곱하기 65를 했더니 3,250. 이거 전부 다 더하세요. 세 개를 다 더하면 17,250원. 그럼 17,250원이 매출원가. 그럼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화재 손실에 구하는 문제인데 아주 이것도 편안하게 나왔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여기다가 정리할게요. 자, 주어진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항상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전부 소실되었다는 거. 문제가 항상 그렇게 안 나와요. 80%만 소실되었다, 70%만 소실되었다고 나오니까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부 소실되었고 기초가 5,000, 기초가 5,000, 단기 매입이 14만, 그리고 매출액이 15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자,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잘 보세요. 이 표현이죠.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전체에서 매출 총이익률이 나오거나 두 번째,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나오면 논리 구성이 똑같아요. 원가와 매가를 가지고 비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은 매출 원가죠. 왜 매출 원가라는 얘기죠? 원가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원가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매출 원가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매출액을 구하세요, 이 말이죠. 근데 표현이 뭐냐면 원가의 이익이 25%래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게 원가입니다. 근데 원가의 25%가 이익이랍니다. 그러면 매가를 구할 때는 곱하기 1.25를 하면 되겠죠. 그럼 반대로 갑시다. 반대로. 그럼 이 경우에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할 때는 나누기 1.25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매출액이라 그랬죠. 매출액이 15만원. 우리는 지금 이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나누기 1.25를 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15만원 나누기 1.25를 하니까 이게 12만원. 자, 그럼 이제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차변의 합계가 얼마죠? 차변의 합계가 14만 5천원. 그럼 대변의 합계도 14만 5천원 되면 되니까 14만 5천원에서 12만원을 차감하니까 얼마가 나오죠? 2만 5천원. 요 2만 5천원이 뭐라고요? 기말재고. 근데 이 2만 5천원이 전부 다 소실되었대요.
그러니까 정답은 25,000원. 3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3번 문제는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이 과목의 문제 접근하는 방법은요, 풀이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딱 틀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 계시다면, 익숙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합계정으로 T계정 하나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가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이 파트의 시험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가급적이면 지금 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걸로 합니다. T계정 두 개를 딱 그리는 거예요. 하나는 재고자산 T계정이고요. 하나는 손익계산서 T계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갑시다. 문제는 총 매입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자기 자리 대비해 볼까요? 기초 4만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는 가급적이면 정리된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기말은 3만원.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이 보이네요. 총 매출액이 49만 8천원. 근데 지금 우리는 총 매출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 매출액을 구해야죠. 순 매출액. 그럼 총 매출액에서 순 매출액을 구하려면 매출자 붙는 거 다 빼버리면 되겠죠. 자, 매출자 붙는 거 다 찾으세요. 매출자 붙는, 매출 운임은 아닙니다. 매출 운임은 비용이니까. 자, 매출자 붙는 거 다 차감하면 됩니다. 매출자 붙는 게 두 개 있네요. 매출 할인 만원. 여기서 만원 차감하고요. 자, 그 다음 매출 해놓으니 8천원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18,000원을 차감한 거죠. 18,000원을 차감하니까 이게 48만원이 됩니다. 그럼 48만원의 이름이 뭘까요? 순 매출액.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 매출액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와 있네요. 그럼 이들의 관계를 따지면 여기 있는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총이익을 합치면 이게 매출액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48만원에서 그렇죠. 매출 총이익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48만원 마이너스 7만원 하니까 요게 41만원.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합계가 44만원 나오죠. 그럼 여기도 차변도 44만원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는 40만원. 자, 여기서 40만원의 이름이 뭐죠? 순매입액. 자, 문제는 순매입액이 아니라 총매입액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는 요 40만원에서 총매입액에서 순매입액을 구할 때는 매입자 붙는 걸 다 뺐죠. 그럼 이제는 매입자 붙는 걸 다 더하면 돼요. 매입자 붙는 걸 다 더합시다. 매입 한출 15,000원 플러스, 그 다음 매입 할인 5,000원 플러스, 합치니까 2만원이네요. 그럼 기존에 있던 40만원하고 추가로 2만원 플러스 하니까 전체 합친 총 매입액은 얼마가 됩니까? 42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13번의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1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4번 문제. 단순한데 자꾸 헷갈려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특징을 빨리 찾아요. 교환해서 취득원가 구하랍니다. 자, 교환해서 취득원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정가치가 있으면 공정가치를 사용해야죠. 공정가치가 있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주식회사 한국은 사무용 건물을 가지고 있고 대안의 토지하고 서로 지금 교환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자, 문제를 보면 한국이 교환할 때 취득원가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토지인지 이런 건 안 봐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한국은 지금 건물을 넘기는 거죠. 그런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에 공정가치가 있대요. 그럼 이 공정가치를 사용해야죠.
그럼 이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입니다. 그런데 지문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현금을 지급한 게 있대요. 추가로 현금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대안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랬으니까 현금 지급한 금액은 플러스 해줘야죠. 그럼 4만 원에 또 3,000원을 플러스하면 43,000원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5번 됩니다. 다음 15번 문제 갑니다. 이 문제 보고 아주 좋았죠? 자, 갑니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취득원가보다 금액이 내려가면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그 좀 일정 부분 올라오면 재평가 이익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재평가 잉여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재평가 잉여금은 취득원가에 비해서 금액이 높을 때 생기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 X 2년 말이랍니다. X 2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라고요? 7만 원. 취득원가가 얼마입니까? 7만 원인데 8만 원이죠. 얼마 올랐죠? 만 원. 그 만 원이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다음 16번 문제로 갑니다. 그냥 키워드만 딱 찾아봐요. 키워드만. 자, 이름만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오네요. 내용연수 동안.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 일정.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정액법이겠죠. 정답은 1번 됩니다.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위의 공간을 조금 활용합시다. 혹시 지금 이 강의를 처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 관리사 시험을 본 적이 없는 분이 혹시 보신다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딱 받으면요, 빈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이 메모지를 줘요. 그래서 거기다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추가로 더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많이 제공을 해줘요. 자, 그래서 문제의 공간은 아주 빡빡합니다. 자, 이 문제를 잘 보면 이게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문제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죠. 자, 문제를 잘 보세요. 이 문제를 보면 X 1년 초 내용윤수는 4년, 잔존가치는 0, 이러한 자산을 10만 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정액법으로 생각한대요. 자, 그러면 먼저 X 1년도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만 원. 잔존가치는 없다고죠? 내용윤수는 몇 년입니까? 4년. 그럼 곱하기 4분의 1 하면 2만 5천 원이 감가가 발생한 거죠. 그럼 결과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장부 금액은 10만 원짜리 자산을 취득했는데 2만 5천 원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장부 금액은 7만 5천인 거죠. 자, 이 상태입니다. 이제 X 1년도는 딱 이 상태로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어진 조건을 잘 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주어지는지. X 2년 초에 건물에 대해서 15,000원을 지출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장부가가 75,000원이었죠. 그런데 15,000원을 지출한 결과 이 15,000원이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자본적 지출이라는 얘기죠. 그것만큼 플러스 15,000원. 그럼 이제 이 자산은 얼마짜리가 되는 겁니까? 9만 원짜리죠. 자, 이거와 함께 잔존가치가 3,000원이 증가했대요. 그럼 잔존가치가 증가해, 이거는 차감해 줘야죠. 마이너스 3,000원. 왜 마이너스 3,000원 했습니까? 우리 지금 감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내용윤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4년인데 1년은 지나온 거죠. 남은 게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럼 3년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3분의 1.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갈게요.
내용윤수가 4년이었고 X 1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X 2년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1년이 지났죠. 그럼 4년 중에서 1년이 지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기간을 3년으로만 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것이 회계 추정의 변경에 있어서 회계 추정의 변경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진법으로. 전진법으로 한다는 말은 그동안 회계 처리한 거 그대로 인정하고 자, 그 시점부터 다시 앞만 바라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년 중에서 1년은 지나가서 이제 몇 년이 남았습니까? 3년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75,000원 더하기 15,000원 마이너스 3,000원 곱하기 3분의 1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얼마가 나옵니까? 29,000원.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문제를 보니까 투자부동산이라고 되어 있죠.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에서 지금 뭘 구하는 겁니까? 문제를 쭉 읽어보시죠. 문제를 쭉 보면 투자부동산을 10만원에 취득을 했고 그리고 X 1년 말 공정가치가 11만원이 되었답니다. 10만원을 주고 샀는데 공정가치가 11만원이 되었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렇죠. 후속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10만원짜리가 11만원이 되었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만원인가요? 만원만큼 당기순이익이 증가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한국은 X 2년 7월 1일 이 건물을 9만원에 처분했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 금액을 구하면 되겠죠. 얼마에 처분한 겁니까? 9만원에. 직전 장부가가 얼마짜리입니까? 자, 9만원에 팔았습니다. 직전 장부가가 얼마입니까? 11만원짜리죠. 11만원짜리를 9만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네요. 얼마 손해보는 거죠? 2만원. 그러면 결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으니까 X 1년도에는 만원 증가, X 2년도에는 2만원 감소. 그래서 정답은 1번 됩니다. 다음 1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면서 엄청 간단하다고 느꼈습니까? 보세요. 포인트만 잘 보세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타 포괄의 경우 처분을 해서 발생하는 처분이익이나 평가를 해서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포괄손익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5만원에 취득을 해서 55,000원에 전량 매각을 해도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안 준다고요. 포괄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를 하는 것도 당기손익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기타 포괄손익이죠. 그럼 결론 여기서 고려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당금. 현금 1,000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결론은 저 1,000원만큼 당기손익이 증가하는 거죠.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미치는 영향 그러면 이 배당금 때문에 1,000원 증가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만 간단히 알고 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아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로 갈까요? 자, 20번 문제는 좀 시간을 소요하게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쭉 보시죠. 근데 우리 이 문제 예상 문제 풀이할 때 동일한 문제 한 4문제 5문제를 연속적으로 계속 풀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문제를 봅니다. 결론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보세요. 보유기간 동안 인식할 이자 수익의 총액을 구하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보면 취득원가를 제시 안 했네요. 지금 이건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 취득원가를 여기서 계산해 볼까요?
취득 원가를 구해 봅시다. 사채뿐만 아니라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경우는 100% 이렇게 계산했었죠. 자, 액면가가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 액면가가 100만 원. 자, 그런데 정확히 생각해 봐요. 요 100만 원은 내가 언제 받는 겁니까? 나는 지금 사채를 산 거예요. 사채를 얼마 주고 산 겁니까? 지금 얼마 주고 샀는지를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100만 원은 3년, 요 만기가 3년이라고 했으니까 3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이 사채를 돌려주면 회사에서 나에게 1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요 100만 원은 3년 후의 가치죠. 그럼 현재 가치 구해야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유효 이자율 8%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액면금액 100만 원, 이 금액은 3년 동안 한 번만 지급하는 거니까 단일 금액을 적용합니다. 0.7938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플러스 이자입니다. 표시 이자율이 10%라 그랬죠? 100만 원에 10%니까 이자는 얼마가 됩니까? 10만 원. 자, 이자는 3년 동안 지급을 하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3년 동안 받는 거죠. 따라서 연금을 적용합니다. 역시 8%짜리 유효 이자율입니다. 그러면 2.5771. 자, 이 둘을 더하면 이게 취득원가입니다. 자, 계산기 눌러서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취득원가가 101,510 할증 발행했다는 말이죠. 할증 발행. 자, 이게 취득원가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봐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보유기간 동안. 보유기간 동안 몇 년간요? 3년 동안 인식해야 될 이자 수익의 총액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채의 투자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봅니다. 첫 번째, 만기가 되면 총 현금 흐름을 구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만기가 되면 얼마 받죠? 그렇죠. 만기가 되면 100만 원 받겠죠. 앞서 말했듯이 이 100만 원은 3년 후에 받는 겁니다. 플러스 이자 받죠. 이자. 이자는 얼마 받습니까? 액면가 곱하기 표시 이자율이니까 10만 원씩.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이렇게 계산했더니 총 현금 흐름은 13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하고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차이 나는 금액이 24만 8,490원이 나옵니다. 24만 8,490원. 그래서 정답 3번. 이게 보유기간 3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총액이 됩니다. 다음은 21번 문제로 갈까요? 늘 출제되는, 늘 다루는 그런 형태인데 패턴은 조금 바뀌었죠. 패턴이 조금 바뀌더라도 뭐 결론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은행 계정 조정표의 문제일 때는 문제를 보시고 빨리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파악을 빨리 하면 시간을 상당 부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뭘 구하라고 한 겁니까? 조정 전. 조정 전에 회사 측 잔액이 얼마입니까? 요거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정확한 금액을 제시해 줬네요. 정확한 금액이 20만 원이래. 그러면 조정하기 전,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죠. 가감 조정한 결과 정확한 잔액이 20만 원이랍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씩 조정을 하라는 말이겠죠. 자, 하나씩 조정해 볼까요? 첫 번째, 한국은 즉 회사입니다. 입금 처리를 했는데 은행에서 기록을 안 한 것은 은행에서 해야 될 업무지, 그죠? 회사에서 회계 처리할 건 없죠. 끝. 자, 두 번째, 수수료든 이자 수입이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만 원만큼 마이너스 해야죠. 마이너스 만 원.
다음, 거래처가 입금을 했답니다. 어디다가요? 은행에다가. 그럼 거래처가, 그러니까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 거죠. 그럼 그 거래처가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으면 은행 측에서 회사에다가 알려주면 되겠죠. 근데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대요. 그럼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겠죠. 그리고 3만 원은 회사 측에서 플러스하면 되겠죠. 다음, 한국이 발행한 수표인데 한국이 수표 발행할 때 마이너스 했겠죠. 그런데 아직 은행에서는 인출되지 않았으니까 은행에서 처리할 문제지 회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한국이 은행에다가 입금했다 이 말이죠. 입금을 했는데 그럼 요것만큼 플러스를 했어야죠. 5만 원만큼. 근데 실수로 5천 원만 플러스를 한 거예요. 5만 원을 플러스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5천 원만 플러스 했으니까 얼마를 누락시킨 겁니까? 4만 5천 원. 거기다가 4만 5천 원 플러스. 한결과 20만 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금액을 구하려면 20만 원에서 출발해서 요 금액은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자, 계산해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이 금액이 13만 5천 원.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다음 2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무슨 문제죠? 어음 할인이죠. 어음 할인. 전통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 다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만기 가치 구합시다. 첫 번째가 만기 가치.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10만 원을 얼마 동안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9% 이자 주겠대요. 액면 금액 10만 원에다가 6%의 이자를 9%의 이자를 주겠답니다. 0.09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러니까 항상 이자는 앞에 연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무조건 연입니다. 월이라고 제시가 되면 월인데 월이라는 말이 없고 연이라는 말이 없어서 무조건 연입니다. 여기다가 12분의 6. 6개월만 하니까요. 자, 요거부터 먼저 계산기 눌러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기 가치를 구했더니 10만 4,500원. 자, 두 번째. 할인액을 구합시다. 할인액은 무슨 말이냐면 몇 개월 보유하기로 했습니까? 6개월. 6개월 보유하면 4,5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4,500원을 받았을 텐데 문제는 8월 1일 날 할인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몇 개월 보유했다는 겁니까? 1개월. 그럼 5개월은 보유 못한 거죠. 그럼 5개월분을 한번 인식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출발은 만기 가치에서 출발합니다. 6개월을 다 보유했더라면 4,500원의 이자 수익과 함께 10만 4,500원을 받았을 텐데 문제는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할인할 때는 이자율이 셉니다. 12%, 0.12. 그런데 6개월 중에서 1개월은 보유했죠. 보유 못한 기간이 5개월이니까 12분의 5. 자, 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기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5,225가 나옵니다.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 이것이 물어본 현금 수취액입니다. 둘의 한번 차이 나는 금액을 구해보세요. 99275 그럼 정답은 2번 됩니다. 23번 문제로 갑니다. 또 가볍게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문제는 금융부채를 구하랍니다. 금융부채가 뭐죠? 첫 번째, 계약상 부채죠.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계약상 부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상이 아니죠. 법률상 계약이니까. 그죠? 저런 거는 필요 없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현금을 앞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차입금은 당연히 돈 빌릴 때 계약했겠죠. 앞으로 돈을 갚아야 되겠죠. 선수금 해당 사항 없죠. 충당부채 사항 없고, 역시 지급업. 그럼 기억하고 미음하고. 기억, 미음. 23번의 정답은 2번 됩니다. 다음 24번 문제로 가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는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늘 사용하던 방법은 이 문제에서 접근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는 X1년 정보고요. 물어본 것은 X2년도의 이자 비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물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이자 수익을 구하라고 하든지 이자 비용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연초,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기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그렇죠. 정기 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비용이든 이자 수익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쭉 보세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채죠. 표시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좋습니다. 유효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없죠. 그럼 계산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유효 이자율이 있어야 됩니다. 유효 이자율이 있어야만 사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 이자율을 먼저 구해 봅시다.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얼마에 발행했다고요? 92,268원에 발행했답니다. 근데 그 결과 얼마의 이자를 수익을 얻었답니까? 말이 없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금액을 구해야 돼요. 이 금액을. 자, 구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액면가 10만원짜리인데 표시이자율이 5%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으로 환산해 보세요. 그렇죠. 현금 유입되는 금액이 5,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92,268원에 발행을 했는데 X1년 초에요. X1년 말에 장부가가 94,649가 되었어요. 그럼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뭐냐면 요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상각액입니다. 요 상각액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요 상각액을 이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2381. 그럼 이제 두 금액을 더해보세요. 요 상각액하고 5,000원을 합쳐보세요. 그게 이자 수입입니다. 얼마라고요? 7381 되겠네요. 7381.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눌러보면 이게 8%가 나옵니다. 그럼 유효이자율은 8%구나. 자, 이제 문제로 갑시다. X2년 이자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X2년이라고 했으니까 X1년 말, 앞서 이렇게 말했죠. X2년 이자 비용, X2년 이자 수익은 X1년 말 장부가입니다. 그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94,649 여기에 8%. 요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7571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25번 문제. 아주 가벼운 문제를 하나 제시해 줬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봅니다. 먼저 문제를 보면
보증기간이 2년이랍니다. 그러면 X 1년도에 판매된 것도 2년이니까 보증기간이요. X 2년까지 보증을 한다는 얘기죠. 자, X 2년도의 매출액도 50만 원이랍니다. 그럼 결론은 2년 동안 보증을 하는 것이고 X 2년 말에 인식해야 될 충당 부채를 물었으니까 요 두 금액을 합쳐서 2%만큼 보증해 주기로 했으니까 0.02를 곱해보세요. 이 두 금액에다가 2%를 곱했더니 16,000원이 나옵니다. 16,000원. 이만큼의 충당 부채를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미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가 지출된 거죠? 13,000원이 지출됐죠. 그럼 13,000원. 차감하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3,000원 되죠. 그 정답은 3,000원이 답입니다. 25번의 답은 2번 됩니다. 다음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쉬워요. 그동안 나왔던 자본에서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6번 문제를 보면 X 1년 초 자본이 50만 원이랍니다. 박스 안에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결론, 기말 자본이 얼마인지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정보를 보세요. 보통주 10주를 주당 2,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액면가가 얼마라고요? 1,000원이라고 돼 있죠. 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본금이 뭔가요?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그죠? 지금 본 게 유상증자죠. 그럼 주식을 발행한 것만큼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만큼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이때 자본금은 액면가죠. 그러면 그대로 계산한다면, 원칙대로 계산한다면 액면가 1,000원 곱하기 10주. 그래서 만원만큼 자본금도 증가, 자본 총계도 증가죠. 그러면 나머지는 보세요. 액면가가 1,000원인데 주당 얼마에 발행했다고요? 2,000원? 그럼 주당 1,000원이 뭘까요? 액면가는 1,000원인데 주당 2,000원에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차이 나는 그 1,000원, 그건 뭘까요? 그게 주발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그럼 그것도 그만큼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냥 바로 10주. 자, 바로 계산합시다. 어차피 나누어서 정확하게 한들, 그냥 이렇게 한들 결론이 동일하니까요. 자, 이 둘을 곱하세요. 그럼 2만원 됩니까? 2만원 플러스. 자, 그런데 주식 발행비가 3,000원 지급되었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3,000원.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보통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게 자기 주식이죠. 문제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기 주식을 매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소각을 한 거예요. 일단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해야 소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소각을 할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보고 소각만 보고 난 다음에 자본 총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고 무시해버리면 큰일 나죠. 먼저 요 매입을 했으니까 이거는 인식을 해야죠. 자, 보통주 20주인데 주당 얼마에 매입했답니까? 900원. 9, 2, 18. 18,000원이죠. 18,000원만큼 자기 주식을 매입을 하면 돈이 나가죠. 그럼 돈이 나가면 자본 총계가 감소했겠죠. 그럼 결론 50만 원에서 2만 원 더하고 3,000원 빼고 18,000원 빼면 답입니다. 자, 그렇게 처리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499. 정답은 3번 됩니다. 26번은 3번입니다. 다음 27번 문제로 가볼까요? 27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파악하라 그랬죠. 문제를 빨리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 한국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 파악을 잘 해보세요. 대안은 말입니다. 대안은 대신해서 물건 팔고 그냥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모두 다 항구죠, 항구. 그러면 먼저 이 문제 매출액을 구해봅시다. 매출액. 얼마에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대한에게 넘긴 상품이 원가가 얼마냐, 그런 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결론은 얼마에 팔은 겁니까? 그렇죠. 결론은 50개를 단위당 1,000원에 팔았네요. 단위당 1,000원짜리를 총 5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5만 원 됩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 50개의 원가가 800원짜리네요. 58, 40대니까 4만 원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발생하는 매출 총이익이죠. 그게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뭘 인식을 해야 됩니까? 수수료를 지급했어요. 자,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한답니까? 5%의 수수료를 지급한대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이것만큼 비용이 지급되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마이너스 해줘야죠. 그런데 얼마에 대해서 5%를 주는 겁니까? 5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자, 수수료 5만 원에 대해서 5%, 5, 25, 이게 2,500원 되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은 끝났습니다. 5만 원에서 4만 원 차감하고 2,500원 차감하면 그게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7,500원 증가겠네요. 그럼 7,500원 증가니까 정답은 1번 됩니다. 27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를 보세요. 28번 문제, 늘 우리 시험에서 만났던 건설 계약입니다. 형태가 좀 바뀌었죠. 근데 물론 시간만 주어진다면 천천히 생각해서 풀 수가 있는데 시험 당일날 주어진 그 1분 동안 빨리 생각하자니 그게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총 계약 금액,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사 수익이죠. 자, 총 계약 금액 공사 수익 구하래요. 마이너스 공사 비용이죠. 공사 비용은 원가 발생액에다가 추가로 소요되는 원가를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 자, 공사 수익에서 공사 비용을 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척도를 구해야죠. 진척도. 그럼 진척도는 이 둘을 합치니까 10만 원. 분의 실제 발생한 게 2만 원이니까 20%죠. 여기다가 20% 적용한 결과가 공사 이익이래요. 요게 4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만 좀 쉽게 나왔더라면, 예. 자, 그러면 이제 요리 곱합시다. 곱하면 0.2x 마이너스, 요렇게 곱하니까 2만 원 되죠. 자, 이게 4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0.2x는 2만 원 뒤로 넘깁니다. 6만 원이죠. 그럼 x 구하려면 양변을 0.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6만 원 나누기 0.2를 했더니 30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 됩니다. 28번의 답은 3번. 문제는 늘 우리가 다루었던 문제인데, 예, 형태가 약간 바뀌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문제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9번 문제. 이번 우리 시험은 현금 흐름표와 관련해서 아주 그냥 오랜만에 아주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보시죠. 29번. 다음 중 투자 활동 현금 흐름하고 관련 없는 거 찾아랍니다.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차입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차입. 주식이라든지 사채라든지 단기든 장기 차입, 그럼 전부 다 재무활동이죠. 재무활동에서 발생한 거니까 29번의 정답은 5번 됩니다. 30번 문제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심플하게 출제가 되어버려서 조금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요. 뭘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당 순이익. 여러분, 공식은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가면 돼요. 알고 싶은 게. 그럼 제목을 잘 보세요.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한 주당 순이익.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알고 싶은 게 주식수입니까? 순이익입니까? 순이익이죠. 그럼 순이익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게 당기 순이익이죠. 당기 순이익. 그럼 분모는 주식수가 되겠네요. 만일 우선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있으면 다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일단 문제를 보니까 당기 순이익은 9만 원이랍니다. 그럼 요게 9만 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식수를 구하면 됩니다. 자, 주식수 구하러 가볼까요? 먼저 500주가 유통되고 있답니다. 500주. 그리고 7월 1일 날 자기 주식은 날짜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고려해야 되는 거죠. 100주의 주식을 취득했대요. 그럼 자기 주식을 100주를 취득했는데 언제요? 7월 1일. 그럼 6개월이죠. 12분의 6. 이렇게 계산했더니 50주가 되죠.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해야죠. 그러면 500주에서 50주를 마이너스 합니다. 그럼 450주가 되겠네요. 더 이상 없죠? 그러면 450주. 9만원 나누기 450주. 그럼 답은 주당 200원. 1번 됩니다. 30번이었습니다. 31번 문제로 갑니다. 31번. 역시 늘 다루던 매출 채권 문제인데, 자, 이 부분, 자, 잘 보세요. 조금 우리가 평소 했던 거 조금은 다르게 나왔죠. 문제가 지금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예, 기말 매출 채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말 매출 채권. 자, 주어진 자료 보니까 기초 매출 채권이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신용 매출한 게 500만 원이 있는데, 자, 요 표현 잘 보세요. 역시 공식 암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가봅니다. 항상 회전율이라는 말이 있으면 회전율 앞에 있는 단어가 분모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자, 그러면 그 상대는 뭐냐? 매출액입니다. 자, 왜 매출액이냐 그러면 회전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봐요. 회전이라는 개념. 우리가 TV에서 회전율을 많이 강조했던 그 음식 하시는 분 계셨죠, 그죠? 최근에 조금 문제가 돼서 이름은 말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회전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분모에는 그 앞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뭐가 들어가느냐? 매출액 아니면 매출 원가예요. 그런데 재고자산 회전율일 때는 매출 원가, 나머지는 전부 다 매출액. 이렇게 딱 기억하면 돼요. 단 분모는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말은 기초와 기말을 합쳐서 나누기 2 하는 거죠. 기초, 기말, 매출 채권 더하기 나누기 2. 이게 평균의 뜻입니다. 이게 10회래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대입하면 돼요. 매출액이죠. 매출액은 여기 나와 있는 500. 자, 매출액이 500만 원입니다. 자, 이게 500만 원. 그러면 매출 채권 나오겠네요. 내려갈 때는 나누기 하면 되죠. 500만 원 나누기 10 했더니 평균 매출 채권이 50만 원. 그럼 평균 매출 채권이 50만 원이라는 말은 요 기초 40만 원요. 기초 40만 원에서 요 기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걸 더하고 나누기 2를 한 게 이게 50이라고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봐요. 이게 50만 원이 된다면 요 위에 있는 분자값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00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100만 원 나누기 2하면 50만 원 되니까요. 여기 100만 원 되려면 여기 60만 원 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다음 32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32번 문제는 당좌 비율을 구하라 그랬네요. 일단 주어진 자료를 한번 쭉 보세요. 유동자산 있고 당좌자산 있고 유동부채가 나오네요. 먼저 당좌 비율이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당좌 비율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당좌 자산이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당좌 자산이 뭐죠?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 뺀 것. 그죠?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 뺀 것. 그런데 주어진 정보에서 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바는 없네요.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하나씩 한번 대입해 봅시다. 당좌 자산이 2만 원, 분자가 2만 원, 유동 부채가 10만 원, 그러니까 분모는 10만 원. 이런 상태였답니다. 자, 그런데 7월 1일 날 상품 만 원에 판매됐답니다. 원가가 얼마라고요? 5천 원짜리. 만 원을 팔고 현금 5천 원은 수령하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럼 그 분기 한번 해봅시다. 그거. 꼭 분기 안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자, 매출이 얼마죠? 만 원. 하고 현금 들어왔죠. 현금 5천 원 들어왔대요. 현금 5천 원 수령했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5천 원은 외상. 아니, 물론 매출 채권에도 상관없고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요 회계상 거래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당좌 비율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주어진 자료 속에서 유동부채는 없죠. 예. 그럼 당좌자산은 있습니까? 현금도 당좌자산이고 외상매출금도 당좌자산이고, 앞서 말했죠.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빼면 다 당좌입니다. 뭐 재고자산이라는 말 없죠. 그럼 다 당좌입니다. 그러면 5천원 5천이니까 만 원이죠. 여기 플러스 만 원 한 겁니다. 그러면 10만 원 분의 3만 원이죠. 30%입니다. 따라서 32번의 답은 3번 30%가 됩니다. 다음 33번 문제로 갑니다. 원가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죠.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이고, 또 하나 역시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뭘 구하라고 한 거죠? 당기 제품 제조 원가. 당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고 했고, 주어진 자료를 좀 보니까 결론은 제공품 계정이 있으면 되겠네요. 제공품 계정이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주어진 자료 대입해 봅시다. 기초 제공품보다 기말 제공품이 3,000원 더 많대요. 그럼 결론은 기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만약 기초가 만 원이다. 그럼 기말은 13,000원. 기초가 5,000원이다. 그럼 8,000원 하면 되는 거니까 기초는 제공이 안 돼 있으니까 정보가요. 그럼 기말은 얼마라고요? 그냥 3,000. 기초가 만이면 13,000원이니까 결론은 비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썼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는 게 뭐죠? 당기 총 제조원가. 여기에 기록되는 게 당기 제품 제조원가죠. 자, 주어진 자료 여기 들어갈게. 그럼 기초는 일단 없으니까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들어가면 되는데, 주어진 정보들 중에는 직접 노무원가는 만 원이래요.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찾아가 봅시다. 기본 원가라고 했는데 기본 원가가 뭔가요? 기본 원가라고 하는 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를 합쳐서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을 합친 게 25,000원이랍니다. 요 둘을 합친 게 25,000원인데 직접 노무 원가가 10,000원이니까 직접 재료 원가는 15,000원이라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전환 원가가 3만원입니다. 표시가 3만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환 원가는 이 둘을 합친 거죠. 직접 노무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게 3만원인데 직접 노무가 만이라고 했으니까 제조 간접비는 2만원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변 합계 45,000원 되겠네요. 그럼 대변도 45,000원 되면 되니까 나머지 42,000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42,000원, 그럼 정답은 1번 됩니다. 33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3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랜선으로 만나면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해계볼 이 정도면 내 가능하겠어라는 느낌입니까? 어휴, 이런 느낌입니까? 근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표현합시다. 쉽고 가볍고 접근하기가 그냥 편하고 이런 과목은 분명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회계학과가 많은데요. 회계학과 출신들의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회계학이 들어가는 시험들 대체로 안 봅니다. 왜냐면 재미없거든요. 이 과목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수험생이죠. 수험생은 말입니다. 일정한 틀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반복적으로 풀어서 그냥 기계적으로요. 반복적으로 풀어서 문제 유형을 익히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 가서 그 유형의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과목은 아닌데 이걸 시험용으로 우리가 가는 거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0, 70점 받아내는 거요.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34번 문제요. 자, 문제를 봅시다. 근데 편안하게 제일 편안한 직접 배분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뭘 물었냐면 P1에 배부될 총 보조 부문의 원가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구하러 갑시다. 자, 그러면 P1. 자, 먼저 직접 배부법이라는 말은 보조 부문, 상호간, 용역 수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20%나 30%는 고려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기 준비합니다. 이 둘만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S1이 P1에 50% 영향을 주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50, 30이니까 8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80분의 50. 자, 계산기 누르세요. 자, 이 둘을 합치세요. 80이죠. 그 중에서 P1은 50. 이게 67.5% 나옵니까? 이게 62.5%네요. 62.5%.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0.625. 계산기 누르면 그렇게 나오죠. 그냥 5 나누기 8 하면 되니까요. 0.625 나오죠. 이건 어디서부터 받은 겁니까? S1으로부터. 플러스 S2로부터는 얼마를 받는지 한번 구해봅시다. 둘을 합치세요. 70이죠. 그 중에서 얼마입니까? 40. 4 나누기 7 하세요. 4 나누기 7 하니까 그게 약 57%다. 그죠? 그럼 0.57. 자, 그럼 끝났죠. S1이 8만원이죠. 요 8만원을 요 S1에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S2는 7만원이라고 했죠. 7만원을 요 S2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9만 원.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35번 문제는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원가 요소별로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표준 이렇게 해서 차이 분석을 한다 그랬네요. 결정적인 표현이 나왔네요. 우리는 이것을 표준원가 계산이다 그러죠. 정답은 5번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론 형태로서 나왔습니다. 원가에게는 그냥 8문제가 다 계산 문제인데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이론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을 시험장에서 딱 만나면 일단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일단 시작을 해야, 스타트를 해야 그 다음에 딱 생각이 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종합원가 계산을 만나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물량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물량 흐름. 그럼 첫 번째 기초가 200단인데 진척도는 40. 단기 착수량은 800단위. 기말은 100단인데 진척도가 50. 그럼 당연히 나머지 완성품은 900이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전환원가는 공정 전체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답니다. 그리고 단위당 전환원가가 100이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직접 재료 원가는 없어요. 전환원가죠. 자, 그리고 문제가 지금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은 기초와 단기로 나눠야죠. 자, 기초와 단기로 나누어서요. 기초가 200, 그럼 단기는 900 중에서 700이다. 그죠? 700.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러 갑시다. 첫 번째, 요 기초 200개는 정기에 40%가 진척이 된 거죠. 그럼 단기는 60%만 진척이 된 거니까 곱하기 6, 6이 12, 120. 700개는 전부 다 완성된 거고요. 기말은 100개에 50%니까 50개만 완성된 거죠. 완성품 환상량입니다. 환산량. 자, 그럼 이제 다 더해보세요. 그럼 이게 870. 이게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전환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 단위당 전환원가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지금 문제가 전환원가 구하라고 했죠. 전환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것의 완성품 환산량이 870 단위가 된다고요. 요렇게 했더니 단위당 얼마가 나왔다고요? 100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X 구하는 건 간단하겠네요. 올라갈 때는 곱하면 되죠. 곱하면 X는 87000 되겠네요. 87,000원. 그럼 정답은 4번 됩니다. 36번의 답은 4번. 다음 37번 문제로 갑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포인트를 딱 잡아요.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변동 원가에 의한 이익보다 12만 원이 많다. 뭐가 많다고요? 전부가. 그죠? 전부가 많다. 그러면 이런 논리죠. 전부 원가가 변동 원가보다 이익이 많다는 말은 기초 수량하고 기말 수량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많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기말 수량. 이것도 다른 말로 바꾸면 생산량하고
판매량을 비교하면 결론은 재고가 많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생산량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결론 이 문제는 지금 이익 차이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익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이 12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이익의 차이 그러면 그냥 P 곱하기 Q입니다. P 곱하기 Q. 근데 이제 PQ만 기억하면 안 되니까 요 P라는 것은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 고정제조 간접 원가, Q는 그냥 수량. 그러면 첫 번째,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 원가를 구하러 갑시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한번 먼저 보고 갑시다. 문제를, 수량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기초는 없고 단기 생산 수량이 2000단위랍니다. 그 다음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보이고,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60만 원이랍니다. 몇 개를 생산하는데 60만 원이 발생했다고요? 2000단위를 생산하는데. 방금 우리는 이렇게 했죠.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그럼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로 만들려면 2000단위로 나누면 되겠네요. 총 고정 제조 간접 원가 60만 원인데 2000단위를 생산하는데 발생했다고 했으니까 결론 이거는 300원 됩니까? 300원. 자, 그럼 이제 단위당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3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300원이라고요. 그러면 수량 나오겠네요. 수량. 자,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수량을 구하면 되니까 수량 구하려면 양면을, 그렇죠, 식을 구태여 만듭니다. 그죠? 이익 차이 12만 원은 300원 곱하기 Q. 그럼 Q 구하려면요, 양변을 30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없어지고 Q는 요거죠. 3, 40이니까 400단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보세요. 판매 수량을 구하래요. 생산 수량이 몇 단위입니까? 2000단위죠. 2000단위가 생산되었는데 요게 기말 재고입니다. 기말 재고가 400단위. 그럼 차이 나는 1600단위가 판매 수량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1600단위가 되니까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문제가 손익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손익분기점과 관련해서 문제 푸는 거는 말입니다, 조금은 진짜 불편한 것도 없어요. 그냥 공식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손익분기점 BPQ, 지금 수량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보면 공원이익, 공원이익률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요. P-V분의 FC입니다. 가격 마이너스 변동원가, 그게 공원이익이죠. 분의 고정 제조 간접원가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저거 하나는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는지.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5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목표이익이라는 말입니다.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손익분기점 수량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쓰면 이렇게 됩니다. BPQ인데 목표이익이라고 했으니까 타겟 프라피트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P-V니까 수량을 구할 때는 무조건 공원이익이거든요. 매출액을 구할 때는 공원이익률이 되고요. 공원이익률일 때는 분모에 그냥 1-P분의 V라고 하면 돼요. 자, 거기다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앞서 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럼 이 목표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원가처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원가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그냥? 가격 찾아보세요. 가격은 단위당 100원,
마이너스 변동원가가 80. 그 다음에 고정은 안 주어졌네요. 고정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주어졌고요. 목표이익은 5만원.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고정제조가저원가를 구해야 돼요. 그럼 요거 활용하는 거예요. 자, 가격이 100원이죠? 100원. 마이너스 변동원가가 80.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이 8,000단위랍니다. 요게 8,000단위랍니다. 여기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20이죠. 올라갈 땐 곱하면 되죠. 20 곱하기 8,000, 8이 16. 그럼 16만원 되겠네요. 여기 16만원. 그럼 16만원에서 5만원 더 했으니까 21만원 나누기 20 해보세요. 21만원 나누기 20. 자, 계산기를 써보겠습니다. 21만원 나누기 20. 그렇게 했더니 1,500이 나오네요. 1,500단위. 그럼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9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39번 문제 특별 주문이죠. 그럼 특별 주문을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문제인데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하나씩 잘 봅니다. 자, 넷째 줄로 가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현재부터 한번 가볼게요. 현재라는 이 부분부터. 현재 유효 생산 능력으로 제품 300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나 특별 주문을 전량 수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정규 시장 판매량을 200단위 줄여야 하는 상태랍니다. 그랬을 때 전량 수락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계산했습니까?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이거죠. 자, 그럼 이 특별 주문을 수락을 하면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문제를 쭉 봅시다. 보면 지금 얼마를 제한한 거죠? 500단위를 단위당 800원에 구입하겠답니다. 그럼 정분 수익은 단위당 800원 곱하기 500단위 8, 40. 그럼 정분 수익은 40만원 되겠네요. 그런데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분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해 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단위당 변동원가는 600원이랍니다. 하나 만들 때마다 변동원가가 600원씩 발생한대요. 그러면 특별 주문을 수락했을 때 500단위만큼 단위당 600원씩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정분 비용은 30만 원이 발생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금 500단위를 주문한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걸 수락을 하게 되면 정규 시장에서 판매하는 200단위를 줄여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공헌이익이 있었는데, 자, 요거 하나, 두 번째 공헌이익이 있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비용입니다. 이것만큼 손해를 봐야 된다고요. 손해를. 자, 그러면 공헌이익은 우리가 앞서 손익분기점 할 때 P-V라고 했죠. 그대로 P 1000원, V 변동원가 600원. 그러면 개당 공헌이익이 400원이다 그죠? 개당 공헌이익이 400. 그런데 지문을 다시 보세요. 특별 주문을 수락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200단위를 줄여야 되니까 요거는 200단위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200단위. 자, 그럼 이걸 얼마가 됩니까? 428, 8만원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40만 원만큼 수익이 증가하지만 그로 인해서 38만 원만큼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걸 수락하게 되면 차이 나는 금액 2만 원만큼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럼 정답은 4번 됩니다. 40분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0분 문제는 그림을 이쁘게 그리면 됩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제일 마지막을 먼저 보면서 뭘 구하라고 했는지를 잘 보세요. 3분기입니다. 3분기. 재료 구입 예산입니다. 수량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품 단위당 4kg의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kg당 가격은 50원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주냐면 다음 분기 목표 사용량의 20%가 분기 말 재고, 즉 기말이 된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계산해 보죠. 일단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3분기입니다. 3분기 재료 구입 예산. 자, 그림을 이쁘게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3분기죠. 그럼 기초는 뭘까요? 2분기 기말이겠죠. 자, 근데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2분기 정보는 전혀 없어요. 2분기 정보는 전혀 없는데 이런 말이 하나 보이네요. 다음 분기 사용량 20%가 분기 말 재고래요. 그러면 2분기 입장에서 본다면 2분기의 기말은 3분기 목표 사용량 5,000단위죠? 5,000단위의 20%. 5,000단위 20%가 몇 단위가 됩니까? 자, 이게 기초입니다. 5,000단위 20%하면 1,000단위 되죠. 1,000단위.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료입니다. 재료. 그래서 제품 단위당 4kg가 들어간대요. 곱하기 4kg.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4,000kg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는 4,000kg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말 구하러 가볼까요? 기말. 자, 3분기 기말이면 4분기 그렇죠? 자, 4분기 생산량은 4,800단이네요. 자, 요것의 20%. 자, 그럼 다 씁시다 그냥. 4,800단위의 20%. 20%가 기말. 그리고 4kg이죠. 자, 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눌러 보시면 4,800 했더니 여기 3,840. 자, 나옵니까? 3,840. 자, 3,840. 자, 그리고 단기 사용량 갑시다. (3분기는) 목표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5,000단위죠. 그래서 5,000단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재료 사용이니까요. 곱하기 4kg. 5, 4, 20. 2만 kg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둘을 합쳐보세요. 대변. 대변 합치면 23,840이죠. 그럼 차변도 동일하게 나와야 되니까 차변에 구입 수량이 나와요. 자, 그러면 38,000, 23,840이니까 얼마 나온다고요? 19,840. 19,840kg. 자, 이렇게 해서 딱 끝내면 큰일 나죠. 또 다행스러운 게 이렇게 했을 때 동일한 숫자가 없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뭔가요? 그렇죠. 예산. 돈이라고 돈. 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을요.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킬로그램당 가격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50. 여기다 곱하기 50을 해주면 그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50 했더니 그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99만 2천원.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는 겁니다. 자,
특히 4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회 기출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과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말입니다. 전형적인 문제들을 샘플링해서 그들을 반복하고 해서 학습을 하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또는 랜선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수고했습니다.